행정고시 고민 중인가요? 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 행정고시라는 이름이 없어진 지 좀 오래됐죠. 행정고등고시였는데 제가 합격하던 해일 거예요. 아마 그때 행정고등고시에서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행정고시라 쓰고 있고, 저도 제 유튜브 메인 채널에 행정고시 55회라 적어놨죠. 그죠? 왜냐면 사실 저도 입직해 보니까 처음에 5급 공채 1회입니다 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상사분들이 너 몇 회냐 이런 물어보시거든요. 왜냐면 본인 기수랑 이제 후배 기수 보고 내랑 몇 년 차이 나구나 이걸 판단하시기 때문에 아마 아직도 쓸 거예요. 그죠? 행정고시 몇 회라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고시라는 말을 좀 사랑해요. 사실 이제 예를 들면 사법고시란 말을 쓰죠. 사실 사법시험인데 또 임용고시도 임용고시 아니죠. 임용시험이죠. 그죠? 그런데 뭔가 고시하면 뭔가 조금 좋아 보이는가 봐요. 그죠? 어쨌든 일단 공부를 시작하시기 전에 한번 참고하시라고 제가 영상 만들었고요. 공부 한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먼저 진입하기 전에 좀 고려하실 게 있는데, 첫 번째 이거죠.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없으면 힘들죠. 그죠? 부모님이 등 떠밀어 산다.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험이 수십 명 중에 한 명밖에 합격 못 하죠. 그죠? 9급 공채나 7급 공채 다 마찬가지예요. 본인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도전하는 거 굉장히 무모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경쟁률이 수십 대 1인데, 그죠? 수십 명 중에 한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돈하고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이게 뭔가 도전을 하는데 왜 돈하고 시간이, 특히 돈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왜 얘기를 하냐고 궁금하실 건데, 이게 되게 돈 없으면 진행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강의 정도는 들을 수 있는 비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공부만 하다 보면 자기가 도서관 또 예를 들면 독서실도 가야 될 거고, 또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돈이죠. 그죠? 그리고 시간도 필요해요. 이제 본인 학교 다니고 있거나 혹은 일을 하고 있거나 시간이 다른 시간이 이제 마저 부족하면 공부할 시간이 많이 부족해지죠. 그죠? 물론 이제 나는 이제 시간 쪼개서 공부하겠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충분하게 시간이 확보 안 되면 시험 합격이 정말 어려워질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해봐도 만약 공부만 해도 확률이 별로 안 높은데 공부 말고 다른 것까지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좀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 이미지죠. 공무원에 합격했을 때 어떤 이미지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그냥 수입 부분은 저는 물음표예요. 5급 공채 합격한다고 해도 국내 유명한 대기업보다 많지는 않아요. 최소한. 그리고 워라밸 부분도 사실 공무원들 9시 출근 6시 퇴근한다고 이렇게 알려지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워라밸도 부서에 따라 다르지만 좀 지켜지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복지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던데, 사실 공무원 복지는 정년보장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사실 복지라고 할 만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정년보장하고 또 있을까요? 육아휴직이 조금 자유로운 거?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확실한 게 이거죠. 안정적인 직장. 그죠?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또 고민할 게 있죠. 합격 못하면 하루 할 게 없어요. 공무원 공부 다 마찬가지예요. 7급 공채가 되든 9급 공채가 되든 5급 공채가 되든 합격을 못하게 되면 그 공부한 게 사실 그다지 다른 데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수능 성적이나 토익 성적, 학점 이런 것들은 본인 노력이 20, 40, 60, 80 할 때마다 다 그에 상하는 보상들이 주어지잖아요. 물론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하지만 이런 합격을 꼭 해야 되는 시험들이 있죠. 자격증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합격을 못하면 그 노력이 얼마가 들어갔던 간에 보상이 0이에요. 그냥. 그죠? 투입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보상 하나도 없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험 단계별 준비인데, 먼저 요즘은 이제 헌법이 생겼죠. 헌법 생겨도 제가 보니까 이게 특정 점수가 넘으면 되더라고요. 근데 PSAT 이제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높은 사람에서 높을수록 높아야 합격할 수 있죠. 그죠? 특정 경쟁률보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합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높은은 X 쳐놨고 안정은 동그라미 쳐놨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PSAT 시험이 점수 1차를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제, 왜냐하면 첫 해 1차 합격했는데 2차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차를 합격해야 2차 들어갈 건데, 그 다음에 또 1차가 안 돼. 그죠? 2차는 공부됐는데. 그러면 또 다시 또 1년 밀려버리죠.
그러니까 사실 1차를 하시다 그만두시는 분들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제 경험 책상. 그러다 보니 1차 점수는 겨우 가끔씩 한 번 넘는 정도가 아니라 뭐 겨우 넘더라도 꾸준하게 넘을 수 있을 만큼 실력을 쌓아 두시는 게 최종 합격하실 할 때까지 어떤 심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마음대로 잘 안 되죠, 그죠? 내 마음대로, 그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뭐 첫 해 1차 굉장히 높은 점수 합격하고 그 다음에 떨어진 것보다 당연히 꾸준한 합격이 낫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2차죠. 2차 시험은 글쓰기 시험이에요. 물론 이제 인문계 쪽 그 전공하신 분들은 학교 다닐 때 많이 이제 시험 때 많이 쓸 텐데 저같이 이공계 출신들은 이게 글 쓸 일이 별로 없어요. 다 계산하는 산식만 쓰니까. 그래서 이게 답안 작성하는 것에 대한 그 개념 자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강의 들을 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잖아요. 뭐 강사들이 다 쉽게 말씀을 하시니까, 설명하시니까. 그런데 쓰는 건 본인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순환 강의 들으면서 답안을 본격적으로 이제 써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때 잘 안 써지니까 그냥 듣고 그냥 지나가 계속 미루다가 미루다가 1차는 덜렁 합격했는데 2차 준비가 안 돼 있죠. 2차 답안 연습이 안 돼 있죠. 그죠? 그런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 만약에 다시 제가 시험 공부 다시 한다면 순환 강의 시작하자마자 좀 힘들고 스트레스 받더라도 답안 작성은 좀 억지로라도 할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 결국은 이제 답안에서 부족한 상태로 2차 들어가서 제대로 못 쓰죠, 그죠? 그래서 답안 작성이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세 번째 면접인데, 면접은 진짜 아킬레스건이에요. 이 다른 어떤 그 자격시험과 달리 면접에 떨어지면 다시 돌아가야 되죠. 구급공제, 체육공제 다 마찬가지예요. 면접에 떨어지는 거는 별로 생각도 하기 싫지만 근데 현실일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분명히 누군가는 2차까지 합격하고 떨어지죠, 그죠? 뭐 시험 준비하는 입장에서 보면 몇 명 중 한 명 떨어지는데 별거 아닐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막상 제가 최종 합격해서 교육 들어가 보니까 제 동기 중에도 면접에서 몇 번 떨어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죠? 대단하게 생각해요, 저는. 그 멘탈이 어떻게 잘 유지해가지고 최종 면접까지 다시 돌아서 합격하는지. 그죠? 자, 이것도 항상 시험 이제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는 이제 할까 말까 고민하는 입장에서는 면접도 굉장히 리스크가 큰 부분이라는 거를 조금 인지를 하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결론이죠. 행정고시, 즉 5공채 공개경제 채용 시험을 표현하면 이거예요. 리스크가 높은 3단 점프를 해야 돼요. 한 번에. 하나 실패해도 안 돼요. 1차도 합격해야 되고 2차도 합격해야 되고 면접도 합격해야 돼요. 한 번 떨어지면 다시 해야 돼요. 1년 날라가요. 그죠? 자, 리스크 크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시고 공부하시기 전에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고 준비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합격하고 나면 또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